네, 안녕하세요. 도강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학 과목 중 하나인 위상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 위상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상수학은 대표적인 이 영상을 일단 조금 보시고 이야기를 합시다. 훨씬 많았지만 그 좌절만큼 수학은 더 나아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만날 시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과 우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 한 수학연구소에서 세계 7대 난제를 정하고 상금을 겁니다. 무려 100만 달러.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러시아 수학자가 그중 한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그는 상금을 거부합니다. 그레고리 페렐만. 왜 상금을 거부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100만 달러를 쫓겠는가? 이 푸엔카레. 페렐만이 풀었던 문제를 낸 사람입니다. 소장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죠. 푸엔카레가 낸 문제는 풀이는커녕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들을 텐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On peut se demander si, étant donné un univers, je vais dire un univers sans trou, un univers fini, hein, borné, sans trou, sans bord. 뭐라고요? 조금만 더 쉽게요. Est-ce que je peux le déformer pour avoir un univers très simple? Et cet univers très simple, ça serait l'analogue de la sphère, une sphère de dimension 3, où on a trois coordonnées, mais qui est comme une sphère qui, elle, n'a pas de trou, bien sûr. Il pose cette question, c'est ça qu'on appelait la conjecture de Poincaré. Poincaré ne le pose pas. 역시 모르겠네요. Il pose juste la question. Et 그의 설명을 la question, 그림으로 바꿔볼까요? mais cette question nous entraînerait trop. 줄을 단 로켓이 우주로 나갑니다. 로켓이 지구로 돌아온 후 줄을 당겼을 때 걸리지 않고 하나로 모인다면 우주는 부의 모양일 것이다. 푸엔카레는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앙리 푸엔카레는 당대 가장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어떤 문제는 증명 없이 바로 결론에 이르는 뛰어난 직관을 가지고 있었죠. 푸엔카레의 추측도 증명 없이 던진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Il pose juste la question. Et il énonce la question et après il dit mais cette question nous entraînerait trop loin. Et l'article s'arrête là. 삶에서 너무 먼 곳으로 이끕니다. 자, 영상은 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위상수학은
결국 공무판 기하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측정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예를 들면 컴팩트성이라든가 연결성이라든가 대표적인 거지만 뭐 아니면 뭐 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공간에서 연속상에 의해서 보존이 되느냐. 왜냐면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하학을 뭐 여러 가지 대수적 방법으로 처치를 하기도 하고, 뭐 미분 기하학에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매듭 이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활용도도 높고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합 이론을 좀 알면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쉬운데요. 일단 잠깐 그 나무 위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상수학은 그 연결성이나 영속성 등 작은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 성질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크게 일반 위상수학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연속성, 수렴, 극한 이런 것을 좀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실해석학 개념으로 아마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위상수학을 사용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팩트의 연속상은 컴팩트다를 사용해가지고 최대 최소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의 연속상은 연결이다를 사용해서 사이값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해드릴 거고, 오늘은 개념하고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 박경일 교수님이란 분께서 이제 이 부분에 되게 이제 정독을 하신 분인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인 병이라든가 아니면 메비우스 띠 같은 것을 공간에서 이제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를 이제 군 그룹으로 처치를 해가지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 어떤 공간의 형태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좀 완전 달나라 같은 소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배워보면 좋은데, 그 부분 하기 전에 이제 하는 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매듭 이론이라든가 대수적 위상수학 여기 있죠. 그래서 호몰로지, 코몰로지, 뭐 기본구, 호모토피 이런 것들. 또 저는 이제 공부를 그 교수님 덕분에 이제 해보았는데 되게 이제 연구할 분야도 많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하적 위상수학도 있고 미분 기하학에 쓰는 것도 있고 응용도 이제 여러 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한 페렐만 러시아 수학자, 아까 우리 봤다시피 내가 우주의 비밀을 쫓는데 100만 달러를 줬겠느냐 해서 필상도 거부했던 아주 뭐 전설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증명한 걸 대충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하게 뭐 물리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이제 좁다란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래도 안트로피 이론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완전 뾰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게 얘를 구로 못 바꾸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물리 개념을 사용해서 위상수학으로 연결해 가지고 포인카레 추측을 나온 지 3년 만에 증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좀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고교생이나 학부생들 또는 이제 위상수학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천천히 씌워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위상 공간하고 오늘 컴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수열이나 연소함수 등 이제 근접 개념, 극한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이제 계구간 계집합이에요. 왜냐면 계집합이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가도 또 이 계속 계집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또 작은 계집합 만들 수 있고 계집합을 적당히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집합의 개념을 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해주면 이 근접 개념을 더욱 폭넓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집합을 원래 이제 내점이다, 인테리어 포인트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면 실수의 부분집합 A가 계집합 오픈셋이다 하면 물론 이 계구간도 계집합의 한 일부분이겠죠.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각각의 점피에 대해서 어떤 OP라는 개구간의 적절히, 이건 원래 베이시스 기저가 되긴 한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 빨간 색깔을 집합 안에 포함될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극한의 개념을 쫙 가까이 당겨가지고 아주 작은 이런 아주 작게 들고 근처에 갖고 와도 이런 작은 개구간을 또 찾아낼 수가 있죠. 이 빨간색에 포함되는 그 언제든지 더 가까이 가도 또 잡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될 때를 우리가 이제 계집합이라고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극한의 개념이 숨어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게 이게 이제 2차원으로 돌리게 되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닫혀 있고 사각형을 보시면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합이 전부 다 이런 형태인 계집합을 다 모아왔다고 하게 되면 얘는 계집합이 되느냐 따져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면 이렇게 닫혀 있고 여기 열려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는 또 풍기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점선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이 되는 건데, 일단은 패집합 정의를 또 드리면, 이것도 이제 헷갈리신 사람 엄청 헷갈리죠. B가 패집합이라면 그 B의 여집합이 계집합이 될 때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릴 텐데, 이거 유명한 또 개그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고, 일단 예제를 볼게요. 임의의 계구간 당연히 계집합이 됩니다. 왜냐면 임의의 점 P를 두고 갔을 때 그 자체가 P를 포함하는 계구간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폐구간이라 하는 건데, 닫힌 구간, 얘는 계집합이 아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위에 있는 패집합 정의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패집합이라고 계집합이랑 이거랑 사실 독립적이라서 패집합 생각하면 안 되고, 계집합이 아니다라는 것은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인터벌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0, 1 있으면 당연히 뭐 안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이런 점들은 이렇게 풍기는 이런 계구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계집합의 정의를 이제 만족을 하죠. 근데 어떤 점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잖아요. 모든 점에 대해서 딱 풍기는 계구간이 찾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근데 0이라는 점은 당연히 이 녀석이 그 속하는 원소인 거 맞죠. 근데 얘를 품는 어떠한 작은 계구간을 들고 오더라도, 이 초록 색깔 어떤 거 들고 오더라도 이 검은 색깔에 풍기진 않죠. 따라서 계집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의대로 딱 따라가면 그렇죠. 재밌죠. 그리고 개폐구간 딱 들고 오게 되면 얘는 계집합도 패집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이유로 0, 1 개폐집합 주면 어떤 점이든 다 이렇게 그 인터벌을 찾아낼 수 있지만 0인 건 아까랑 같은 이유로 아무리 작게 잡아도 풍기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계집합은 아니고 패집합이 아니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아까 전에 0, 1 그 폐구간이 패집합이다라는 걸 또 증명하려면 여집합이 계집합인 걸 보이면 되거든요. 그럼 여집합이란 건 이렇게 열려버리죠. 여기서 무한대까지 가고 얘도 왼쪽으로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럼 얘가 계집합이냐 하면 얘는 당연하거든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이 안에 풍기는 걸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집합이 계집합이 되기 때문에 0, 1 폐구간은 패집합이 맞아요. 근데 이 개폐집합인 개폐구간인 0, 1은 패집합도 아닌 게, 얘 여집합을 생각해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쭉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열려버리죠. 맞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열려버리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요쪽은 계집합이 맞아요. 왼쪽 부분은. 근데 오른쪽은 또 계집합이 안 되죠. 왜냐면 아까랑 같은 이유로 이 1이라는 점 갖고 오면 빨간 색깔 안에 아무리 작은 구간을 들고 인터벌을 들고 오더라도 풍기지 않죠. 그래서 여집합이 패집합도 안 되기 때문에 계집합이 여집합이 계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0, 1 개폐 구간은 패집합도 안 되고 계집합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3번에 유리수 집합은 계집합이냐를 따져보면 유리수는 무리수를 유리수 합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유리수를 갖고 와도 아무리 작은 구간을 들고 와도 실수란 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검은 색깔 안에 풍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 전체 실수 전체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집합은 계집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패집합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여집합이 계집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유주얼 토폴로지고,
그래서 그 이제 유이상을 한번 증명해 볼 텐데, 정의해 볼 텐데, 이 공통 속성을 우리가 공리로 만들잖아요. 그 수학에서 수학자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실수, 아까 전에 이제 계집합의 공통 속성을 뽑아내 보자라는 거, 실수상에서. 그럼 어떤 걸 알 수가 있었냐면 실수 전체 집합은 당연히 계집합이 됩니다. 어떤 걸 들고 오더라도 당연히 그 구간을 찾아낼 수 있죠, 실수 집합에서. 그다음 공집합은 그 명제가 그러니까 false면 항상, 가정이 false면 항상 true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계집합이 되거든요, 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한계의 계집합의 교집합은 계집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집합을 이렇게 두 개만 딱 들고 가보면 알죠. 그럼 교집합 얘가 계집합 되는 거 맞죠?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유한계 뭐 세 개 들고 오더라도, 세 개 들고 와도 또 계집합 되거든요. 그래서 유한계는 괜찮아요, 유한계는. 근데 무한계의 계집합은 그 패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씩 이렇게 무한계 교집합을 계속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딱 한 점만 나오게 돼요. 계속 이게 좁혀지는 상황으로 거리가 0짜리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런 거 축소구간 정리를 하는데, 이 P라는 한 점 집합은 여집합이 계집합이 되기 때문에 배집합이거든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렐러티브 토폴로지, 그러니까 렐러티브 토폴로지로 상대 위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이걸 무한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결국은 이 한 점 집합밖에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한계면은 계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 위상에서 무한계면은 패집합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통 속성상에서 유한계가 계집합이다. 이게 물론 증명은 쉽습니다.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고. 근데 반대로 이미 계집합의 합집합은 항상 계집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계로 뭐 대표적인 예를 딱 생각해 보면 되는데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있죠. 그래서 1에 한없이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끝끝내 이제 계속 무한으로 보내면 얘가 닫힐까 열릴까에 대한 질문인데, 닫히진 않죠. 계속 열려버리니까 끝끝내는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합집합은 계집합이 됩니다. 이거 좀 느낌 오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뭐가 제일 좋냐면, 이거 전에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1, 그 다음에 3분의 1, 1, 4분의 1, 1 이렇게 해서 극한으로 계속 합집합 해버리면 얘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0, 1 계고관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열려버리죠. 0 쪽에서, 그죠? 계속 가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합집합의 계집합은 계집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증명은 이 상태를 그대로 정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첨수집합인데, 우리가 무한집합에서도 사실 분류를 했잖아요. 카운터블한 무한집합이 있고 언카운터블하게 아주 연속체적인 농도로 무한일 수도 있거든요. 무한도 카운터가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카운팅 가능하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까지 포괄해서 이런 연속체적인 농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첨수집합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냥 요거는 그냥 그런 아이디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계집합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학자들이 공리화 시켜가지고, 그러면 일반적인 집합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속성을 갖는 것을 우리가 계집합으로 정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상을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이제 보통 2, 3학년에 가면 배우는데, 위상수학에서 되게 이제 어려워들 하시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실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계집합인 것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 쪽을, 그러니까 이제 집합 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1 때 우리 그 멱집합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집합을 원소들로 하는 그런 족들을 패밀리, 그러니까 집합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계구간, 패구간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계집합들 다 모아온 집합을 그냥 이제 유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개수가 많으니까 언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상상으로 좀 그리셔야 되는데, 아까 이 내용을 그냥 그러니까 그 원소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맞죠?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R은 계집합이 되고 공집합도 계집합이 되고, 그러니까 집합 쪽에 원소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패밀리의 대표적인 건 이렇게 함수, 지난번에 봤다시피 글씨가 엉망인데 F바 F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 자체도 원소로 보는 그런 패밀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임의 합집합과 유한 교집합이거든요. 유한 교집합. 그 유한계의 계집합을 두고 갔을 때 교집합을 유한계의 교집합을 해버려도 계집합이 고스란히 된다라는 거고, 이미 무한 관계 없이 이미 무한 교집 합집합은 다시 계집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실수의 기본적인 공통 속성을 뽑아온 거고, 그러면 이 R 대신에 일반적인 집합 X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토폴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제 실수 집합 R을 포함해서 더 넓은 AB의 임의의 집합 X에 대해서 위속성 1, 2, 3을 만족하는 것을 거꾸로 집합 X의 계집합으로 이제 정의를 해버리고, 이러한 속성을 만족하는 집합족을 위상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위상 공간이란 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임의 합집합과 유한 교집합이에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X라는 거, 아까 R 대신해서 보시면 이 태라고 하거든요, 집합쪽을. 공집합이라는 것도 태에 들어간다. 타우라고도 하고 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유한계 N계에 대해서 이 OI가 태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를 교집합해도 태에 그대로 들어간다. 임의의 집합쪽 청수집합에 대해서 임의 합집합이 태에 고스란히 들어간다를 만족할 때, 이때 우리 이 태를 X의 위상 토폴로지라고 하고, 얘 각각의 원소들을 오픈셋 계집합이라고 하고, 가로치고 X태를 위상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특수한 이 케이스인 경우에, 즉 이 RU인 경우에 X 대신 R, 그 다음에 이 계집합 대신에 U라고 했을 때, 계집합인 걸 모두 원하는 집합적이죠. 이때를 우리가 유주얼 토폴로지,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컴팩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위상도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인데, 요 얘는 유한 위상 이런 위상들 엄청 또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금 저는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팩트를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그 실수 부분 집합 중에서 폐구간 AB는 수학 2에서와 미적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그 평균값 정리나 극대극소 정리, 최대 최소값 정리, 중간값 정리, 이 중요 과정들이 폐구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폐구간에서 정의된 연소함수가 가지는 성질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구간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폐구간은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인의 보렐 정리라는 건데요. 밑에 요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은 개념을 하나 좀 갖고 갈게요. 커버라는 건데, 우리가 얼굴에 화장품 바를 때 이 컴팩트라 하잖아요. 컴팩트를 얼굴에 톡톡톡톡 찍어 바를 때, 이거를 얼굴에 커버를 할 때 사실 유 한 번만 해도 얼굴을 다 커버할 수 있죠. 근데 이 동그라미 커버가 사실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무 한 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얼굴이 커버가 되니까 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복이라고 하는데, 이 피복 커버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볼게요. A라는 게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이 O라는 것도 집합족인데요. O 알파라고 해서 이제 무한 집합까지 포함한 거예요. 집합족으로서 A가 이 합집합한 것에 커버가 될 때, 이 O를 A의 피복 커버라고 합니다. 특별히 O의 원소들이 모두 계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A의 계피복이라고 합니다. 얘를 오픈 커버. 그 다음에 O의 유한 부분 집합족 O 스타가 역시 A의 피복이 될 때, 이 O 스타를 O의 유한 부분 피복이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만 잠깐 보고 가시고 이제 하인의 보렐 정리부터 할게요. 자, 하인의 보렐 정리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B 폐구간은 컴팩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유계 폐구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O라는 게 계구간으로 이루어진 AB 계피복이라고 했을 때, O는 반드시 유한 부분 피복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의 계구간으로 이루어진 계피복일 때 반드시 finite subcover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증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건 증명 되게 이제 유명한 증명이라서 알려져 있고, 뭐 학부 때는 보통 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를 안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고 가면 기류법을 쓸게요. 기류법이란 것은, 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임의의 오픈 커버에 대해서 finite sub 커버가 존재할 때거든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임의를 어떤으로 바꾸잖아요. 어떤 피복에 대해서, AB의 피복에 대해서
임의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들고 오더라도 덮을 수가 없다가 정의가, 그러니까 부정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컴팩트 정의거든요. AB의 어떤 피복에 대해서는 유한비 부분 피복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한계의 부분 피복을 들고 오더라도 커버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AB라는 폐구간 기준으로 딱 반땡이 해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폐구간을 나눴을 때 두 관이 만약에 둘 다 모두 유한 부분 피복을 갖는다면 여기도 유한계고 여기도 유한계니까 결국 합하게 되면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게 되니까 모순이 나오죠. 컨트라딕션이 나오니까 두 관 중에서 따라서 항우관은 반드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그 커버를 우리가 이제 O1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간 O1 구간 이 폐구간 중에서 한 개를 이제 O1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땡에서 또 두 개 중에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지 않는 것을 O2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축소 구간이 되도록 계속 만들어 나가면 이 길이가 랭스거든요. 랭스 오브 ON이 제로로 가기 때문에 축소 구간 정리, 이것도 이제 사실 볼자는 YS하고 실에서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이건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축소 구간 정리에 의해서 얘는 인파이니트 교집합하게 되면 배집합, 이게 한 점 집합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극한을 보내게 되면은 무한 교집합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한 점 집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주어진 피복상에서 그 P라는 이 알파 P라는 계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죠. 왜냐면 피복이라는 것은 어쨌든 커버를 했다는 거니까 한 점이 있으면 얘를 커버하는 어떤 계구간에 아무리 작든 뭐 하나가 있다는 거니까 얘를 이제 O 알파 P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극한의 정의는 이제 우리 뭐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도 했지만 어떤 적당한 아주 큰 NP라는 게 있어가지고 NP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극한의 정의하고 실수의 조밀성 때문에 이 P를 갖는데 O 알파 P 길이보다는 더 작게 얘나 얘 중에서 더 작은 미니멈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커버가 이제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ONP라고 하죠. 그래서 NP번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반반 잘라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ONP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사실은 유한부분 피복을 갖지 않는 그런 구간을 갖고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파이나이트로 써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유한 피복을 갖지 않는다 했는데 O 알파 P라는 것이 지금 하나로 커버가 된 거니까 유한 부분 피복을 갖게 된 거고, 이건 이제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AB 폐구간은 이제 사실 컴팩트가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걸 토대로 이제 위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위의 하인의 보례 정리를 하는데, 하인의 보례 정리를 통해서 폐구간에서 이미 계피복이 반드시 유한 부분 피복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일반 위상 공간에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집합을 컴팩트 집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일단 용어랑 컴팩트를 정의합니다. 자, X텔을 아까 했지만 위상 공간이고 A를 X의 부분 집합이고 이 O란 것을 X의 한 부분 집합 족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걔로 원소를 갖는 어떤 집합을 만든 거예요. 근데 A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O를 A를 덮는 덮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를 A의 커버링 피복이라고 하고, O의 원소가 모두 만약에 계집합이면 O를 A의 계피복이라고 하고, 아까 했던 것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O의 부분족 O 스타 역시 A의 피복이 되면 O 스타를 O의 부분 피복이라고 하고, 특히 얘가 유한 집합 쪽이면 파이나이트 서브커브 유한 부분 피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그냥 그런 거고, 컴팩트 정의거든요. 자, 중요하고, X텔을 위상 공간 A 그리고 O를 A의 이미 계피복이라고 했을 때 O의 유한계의 원소가 존재해서 얘로 A를 커버할 수 있을 때, 그때 A를 X의 컴팩트라고 합니다.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고도 하고, 특히 X가 자신이 컴팩트가 될 때 X텔을 컴팩트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임의의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할 때입니다. 다시 임의의 계피복에 대해서 유한 부분 피복이 존재할 때 우리는 컴팩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급마치는데 이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자 한번 정의를 우리가 잘 모르겠으니까 따져볼게요. 실수의 유괴 표구화는 컴팩트 집합이다. 자 다시 아까 하이네볼에 가보면 증명을 했지만 얘가 임의의 커버에 대해서 반드시 유한 피부를 갖는다는 걸 기류법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팩트 CPT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클리어하게, 사실 얘를 통해서 컴팩트 정의한 거긴 하지만, 자 2번부터 이제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까 보통 위상 공간 기억하실 겁니다. 계집합, 개호간 계집합을 다 들고 온 거, 개호간은 물론 뭐 베이시스가 되겠죠. 기저가 될 텐데 A라는 것은 컴팩트가 되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 봤다시피 집합으로 따지면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서 1, 0 있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막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얘 컴팩트가 되느냐 따져보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극한의 정의랑 되게 다양한 있죠. 0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0을 품는 뭐 개구간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미 커버를 하나 들고 와볼게요. 그럼 0을 품는 커버 중에서 이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작게 들고 오더라도 극한의 정의잖아요. 0을 품는 기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확대를 아무리 해봐도, 확대를 너무 이미 해버렸네요. 확대를 아무리 해도 어쨌든 어떤 넘버, 뭐 아주 큰 1억이든 100억이든 아주 큰 N1 이후로부터는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커버 하나를 딱 택하고 아무리 작은 뭐 어떤 걸 들고 오는 거 0을 포함하는 오픈 셋은 반드시 개구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하나 갖고 오고 요 녀석 분명 하나 두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임의 계피보기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하나 선택하고 요거 두 개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n-1까지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시당초 0을 품는 IO라고 할까요? IO를 하나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얘가 해봤자 카운팅 n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한 부분 피복을 반드시 가져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품는 어떠한 오픈 커버를 갖고 오더라도 0이라는 녀석을 품는 오픈셋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N1이라는 거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이 안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유한계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컴팩트가 되는 거예요. 이 컴팩트 정의를 만족했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0, 1 개구간은 컴팩트가 되느냐? 사실은 컴팩트랑 그 실수에서 그 유괴 폐구간이다. 그러니까 폐구간이다라는 사실 동치거든요. 동치. 컴팩트랑 유괴 폐집합은 동치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하이네볼의 정리의 일반화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0, 1이 컴팩트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보죠. 자, 얘는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그럼 그 아까 했다시피 자 부정명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정명제는 어떤 커버를 있어서 어떤 뭐 무한 커버든 커버가 0, 1의 커버가 있어가지고 임의의 서브 커버를 들고 오더라도 임의의 서브 유한 부분 부분을 들고 오더라도 그 0, 1을 커버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랑 아이디어는 비슷하게 0, 1에서 어떤 커버를 아무거나 들고 와보면 이런 거 되지 않을까요? 아까 했다시피 이런 거요. 쫙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n분의 1 이런 커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집합을 좀 잘못 잡았는데 n은 자연수 이렇게 요런 집합을 하나 딱 들고 와주면 글씨가 엉망인데 n은 자연수인 이런 커버를 하나 들고 와봅시다. 그러면 이건 존재하죠. 얘는 당연히 0, 1을 커버하겠죠. 왜냐면 얘를 무한 집합으로 쫙 합하게 되면은 0, 1 커버하잖아요. 근데 얘에서 내가 어떤 그 서브 커버를 들고 오더라도 그 유한계면은 당연히 제일 큰 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우리가 뭐 라지 m이라고 하면 n분의 1이 제일 큰 수가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완전 최후의 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유한계를 들고 온다 해도 얘로밖에 커버 안 되니까 이 라지 m분의 1보다 더 작은 공간은 커버를 못 하는 거죠. 유한계로. 그래서 유한계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설명이 굉장히 찰지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통 위상 공간은 실수 전체 컴팩트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나 어떤 그 커버를 두고 와서 유한계를 아무리 뽑더라도 안 되는 걸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이제 갖고 올 수 있냐면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n 플러스 2 이런 거 어떻습니까? 물론 n은 정수라고 합시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컴팩트 정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정수니까 뭐 0, 2, 1, 3 이런 애들이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또 2씩 차이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0. 그럼 얘 시수 전체 다 커버하는 거 맞죠? 지금 쭉 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 뭐 한 개라도 빼볼래요? 그 예를 들면은 2짜리 하나 빼봅시다. 0, 2짜리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자, 빼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하나 살아있죠? 1이 지금 커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빼면은 지금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마이너스 2랑 0짜리 빼볼게요. 이런 헷갈리나? 한 개만 더 그리고 옆에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0을 하나 빼봅시다. 빼보면 어때요? 이것도 커버 못하죠? 누구요? 마이너스 1 커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한계로 뭐 한 개라도 빼면 안 되니까 유한계로 어떤 걸 들고 오더라도 커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컴팩트가 안 됩니다.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컴팩트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임의의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할 때 이를 컴팩트 공간이라고 하고 이 페지팝 그러니까 폐구간은 유계 폐구간은 유계 그러니까 폐구간은 컴팩트다랑 동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한번 할게 F가 연속이고 뭐 어떤 이제 폐구간이 있을 때 이 폐구간의 연속은 연속상 이미지는 역시나 폐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CD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얘가 바로 최대 최소 정리를 뜻합니다. 최대 최소 정리를 생각해 보면 그 AB 폐구간 안에서 뭐 이런 연속 함수가 있으면 이 안에서 어떤 최대값을 갖는 C랑 최소값을 갖는 그 뭐 D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다 논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얘를 우리가 돌려서 표현해 보면 이 끝에 이렇게 되고 이 끝에 이렇게 되는 이 함수 값이 이미지가 폐구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CD가 그런 의미랑 지금 똑같잖아요. 최대 최소 정리가.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그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최대 최소 정리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밤이 늦어서 피곤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